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협상 이야기, 오늘은 8번째 시간 황전원입니다. 오늘도 산상설교 내용 중에서 폭력을 포기하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화해하여라, 폭력을 포기하여라 등등에서 보시다시피 철저하게 협상의 정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쟁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상은 나와 너의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너와 내가 모두 다 만족하는 과정에 이르기 위한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하게 내 것을 다, 나에게 유리한 것만 다 가지겠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그것은 협상의 기본 정신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결국 협상에서 추구하는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윈윈을 추구하는 그 정신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맞대응하지 말고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협상의 달인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협상에서 분석을 하면은 아주 화가 많이 나 있는 협상 상대자이거나 죄송합니다. 화가 많이 나 있는 협상 상대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보다 월등하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협상 상대방,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난 협상 상대방에게 맞대응을 한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을 한다면 협상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가 난 협상 상대방에게는 직접 맞서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화가 난 협상 상대방을 어떻게 협상에 할 것이냐, 이 사람과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협상천재라는 책에서 보면은요, 이 화가 난 협상 상대방을 다루는 방법으로 4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화의 원인, 화가 난 원인을 파악하고 이해를 하라. 두 번째로는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세 번째로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마라. 감정에서 비켜서라는 이야기죠. 네 번째로는 화가 난 협상 상대방이 이 협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그래도 얻어갈 수 있다는 잠재적 이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 4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솔루션으로 제시한 것이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라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방금 말씀드린 화가 난 협상 상대방을 다루는 4가지 방법과 거의 일치합니다. 자,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을 돌려대어라 하는 말씀은 화가 난 협상 상대방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에서 보더라도 상대방이 화가 치밀어 있거나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우선 그 화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즉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악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화가 난 협상 상대방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화를 먼저, 그 분노를 표출해서 감정적으로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하심으로써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협상 상대방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협상 상대방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 자신은 아주 협상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우선의 과제는 뭐냐 하면 이 협상의 판을, 협상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협상이 깨어져 버리면 상대방에게는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 이 협상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깨어지지 않고 잘 온전하게 보존을 해서 협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깨어져도 좋다,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어도 좋다라는 판단이 들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협상의 판이 깨어지지 않아야 되는가? 물론 협상의 판이 깨어지면 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협상이 일단은 유지가 되어야 아무리 기울어진 상태에서 협상을 하더라도 상대방도 이 협상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구나, 나에게 잠재된 이익이 뭔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협상의 판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상대방, 즉 화가 난 협상 상대방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불리한 협상장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고, 또 동시에 협상 상대방이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이 있다, 잠재적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이 세 가지 솔루션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협상 전문가들이 화가 난 협상 상대방을 다루는 방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정말 대단한 해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협상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상을 진행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어라. 이 말씀은 줄 것은 과감하게 주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옷을 가질 정도의 사람이라면, 속옷을 요구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미 겉옷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조건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속옷을 욕심내는 사람이 겉옷을 욕심내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이미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즉 그렇게 강한 상대방에게는 줄 것은 과감하게 주고 그 다음에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속옷을 요구하는 사람은 속으로는 겉옷을 요구하면서도 속옷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미끼를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겉옷까지 포기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은 줄 수밖에 없는 것은 과감하게 주면서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십니다. 첫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이 첫걸음을 가져와라. 자,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논리적 주장일까요? 토론을 잘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상대방과 토론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아주 정교한 논리에 압도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설득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과연 움직일까요? 상대방의 논리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압도당한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 너 말이 맞아. 너 말이 다 맞아. 그렇지만 난 내 생각을 바꾸지 않아. 난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 내 마음은 그대로이야. 대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감동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례는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화가 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감동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첫걸음을 가자고 강요를 한다고 했습니다. 강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도 이미 첫걸음을 함께 가자고 하는 요구에 대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다. 무리한 요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첫걸음은 뿐만 아니라 2000걸음까지 가주겠다 라고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1000걸음을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2000걸음을 가주라고 하는 것은 감동으로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달라는 자에게 주라.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주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요구 자체를 무시하지 말고 응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대응하지 말고 그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주고 그 다음에 대안을 찾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은 꾸리는 자를 물리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꾸리는 자, 돈을 꾸리는 자는 약자입니다. 그 약자가 강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할 때는 일종의 협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리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자가 협상을 요구하더라도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지 그것 자체를 아예 물리침으로써,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폭력적인 것입니다. 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리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든 본인이 아주 유리한 조건이든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던 어떤 문제든 상대방과 협상을 통해서 타협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협상으로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마인드를 가져라. 협상 마인드를 가져라 하는 말씀을 강조하신 걸로 그렇게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협상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어떤 진수를 보여주신 말씀이 꾸리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보다 훨씬 강한 협상 상대자 또는 화가 많이 난 협상 상대자와 대화를 할 때는, 협상을 할 때는 첫째, 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즉 감정을 깔아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 줄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고 다른 대안을 찾아라. 세 번째로는 2000걸음을 함께 가주듯이 감동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라. 네 번째로는 꾸리는 자를 물리치지 말라고 하셨듯이 어떤 문제든 일상의 모든 문제는 협상과 타협으로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가라. 협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네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